자,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용어를 다시 이제 앞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형태만 보시면 되고, 뭐 기반시설, 뭐 도시계획설 해가지고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앞에 우리 22페이지, 23페이지 이렇게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몇 개 중요한 걸 찍어드릴 거라고 이렇게 그 부분만 하시면 돼요. 우리 1, 2월 달에서는. 그럼 이제 처음에 우리 봐야 되는 게 22페이지 다시 한번 와보십시오. 자, 우리 처음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용어는 아셔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 자, 계획 중에서 일단 제일 상위적 위치 광역도시계획.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은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입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용어를 배울 때 용어를 쉽게 풀어줘야 되는데 모르는 말로 또 써놨어요. 거기다가 이게 제일 짜증나는 공부예요. 광역도시계획이 뭔지 이렇게 읽어봤더니 광역계획권이라는 모르는 단어를 써가지고 설명을 해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야 되는데, 자, 광역도시계획은 계획인데 그 뒤에 보시면요, 장기적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까? 이게 바로 미래의 청사진이에요. 도시가 미래 어떤 도시가 될 건지 장기적인 방향만 잡아주는 거예요. 방향. 밑에 거기 도시 기본 계획도요. 두 칸 내려와 도시 기본 계획도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 자, 이런 행정 단위의 밑에 줄에 기본적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 도시 기본 계획이나 광역 도시 계획은 장기적으로 방향 제시하는 거죠. 근데 도시관리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이 아니라 도시관리 계획은 직접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라고. 구체적으로 이 도시기본 계획의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계획이니까 거기 잠깐 보세요. 도시관리 계획은 맨 마지막에 도시관리 계획은 22페이지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의 개발정비 보전입니까? 그 지난 부분. 실제 서울특별시라는 도시를 새로 개발도 하고 또 낡은 데가 있으면 정비도 해야 됩니까? 재개발 같은. 또 이렇게 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은 보존도 하는 계획이죠. 우리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실행계획이라고 그래요. 장기 발전 방향 계획이라고 그래요. 실행계획. 도시관리계획은 실행계획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도시관리계획은 실제 실행에 옮기는 계획이다. 도시를 개발도 하고 정비도 하고 환경적으로 보존 같은 그런 행위를 실제 실천에 옮기기 위한 계획이고, 위에서 배우는 도시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은 걔네들은 장기적으로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장기 발전 방향은 시험 문제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해놓으시긴 하셔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좀 이렇게 드물게 한 2년이나 3년 토를 한 번씩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우선 다시 한번,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 계획권, 자,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발전 방향을 세워주는 계획이니까, 자,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진 않고 그냥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이고, 중요한 건 요거예요. 광역계획권이 이게 어디냐? 이게 장소인데, 자, 이렇게 얘기해서 쓰십시오. 두 개 이상의 도시가 묶여 있으면 거기가 광역계획권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두 개 이상 도시가 묶여 있다. 쓰시고 왼쪽에 보조단을 보세요. 거기 이제 보시면 도시가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도시. 이제 도시가 어딘지 아셔야 돼요. 제가 두 개 이상 도시가 묶여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 도시가 어디냐면 특별시, 광역시, 그다음에 세종자치시, 제주자치도, 그다음에 시군, 이게 도시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왼쪽에 보도단에 도시 가로 열고 도시군이란 말 쓸 수 있습니까? 그 장소는, 도시라는 장소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또는 군을 말한답니까? 그럼 경기도는 도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경기도는. 자, 우리 요거를 알려면 아까 제가 행정주체, 행정청을 먼저 아셔야 돼. 행정청. 자, 우리나라는 행정주체가 보십시오. 자, 우리 국가라는 행정주체, 행정청이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죠. 이렇게 약칭으로 씁니다. 가로 열고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님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국가라는 행정주체,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국가라는 이 국가를 우리 행정주체라고 그래요. 국가는 행정주체인데 근데 대한민국의 부동산 쪽에 담당을 하는 행정청은 누굽니까? 국토부 장관. 국가라는 행정주체는 행정청이 있다. 행정주체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 관청의 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동산 분야니까. 그러니까 국방이면 누구예요? 국방. 국방이라는 거 행정이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부동산 배우니까 이 국가라는 이 행정 주체,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정확한 용어는 국가를 우리가 행정 주체라고 그래요. 행정 주체. 국가라는 행정 주체에는 행정청들이 있습니까? 자, 제가 행정 주체란 말 쓰고 행정청이란 말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약간 좀 의미가 달라요. 자, 국가는 행정 주체죠. 행정을 하는 주체인데 국가 밑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 주체가 있는 거예요.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도 행정 주체입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에는 어떤 행정청들이 있습니까? 자,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이 있었고 뭐가 있었습니까? 기초가 있죠. 기초. 우리 선거할 때 뽑는 분들. 그럼 우리 광역에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라는 행정주체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있고 또 인천 같은 또는 충청도 대전 같은 광역시가 있습니까? 광역시.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세종 같은 데를 우리가 자치시라고 하죠. 정확하고는 특별자치시인데 그냥 약칭으로 자치시. 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그렇죠? 예. 그다음에 경기도나 충청남도는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냥 도라고 하죠. 그냥 도. 경기도죠? 경기도. 그럼 이런 데를 우리가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도지사 이런 분들도 행정청입니까? 네. 이거는 국가행정청, 이런 분들은 광역행정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광역행정청.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광역행정청이라는 분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네, 밑에는 이제 시장, 군수, 기초. 자,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주체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는 구청장님이 계시죠? 네, 그분이 행정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강남구라는 행정주체에는 의사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있다. 구청장이 있는 거예요. 구청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말고 경기도. 자, 경기도 성남시가 있습니까? 그럼 시가 있는 거죠. 시. 또 경기도에는 무슨 군 같은 단위도 있죠? 양평군 같은 군. 그다음에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이런 데 밑에는 구 있어요. 구. 자치구라고 합니다. 자치구. 그럼 거기는 구청장들이 있습니까? 또 시장이 있어요? 군수가 있습니까? 자, 이분들이 행정청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가행정청, 광역행정청, 기초행정청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보십시오. 이게 서열상 상중하 이런 말도 씁니다. 상중하 이런 서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여러 가지 이제 공법에 작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도시가 어디입니까? 도시? 이런 행정청 이런 행정 단위 할 때 예? 여기서 도시가 어디였냐면 서울특별시가 도시죠. 도시입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광역시. 광역시장 할 때 광역시라는 데가 하나의 도시예요. 인천광역시. 자, 세종자치시도 도시입니까? 도시죠. 그 다음에 제주자치도도 도시죠. 제주도를 하나의 도시로 보겠다는 거예요. 공법에서. 근데 보세요. 똑같은 서열이지만 경기도는 도시 아니에요. 아니라는 게 도시가 아니고 경기도 밑에 있는 시, 군 이렇게 여기를 도시로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서울특별시 밑에 강남구는 도시예요. 도시가 아니에요. 아니죠. 거기 지금 도시라는 단어에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지금 도시라는 말의 의미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또는 군입니까? 네, 그럼 우리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울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나가다가 도는 빼라고요. 도. 우리 경기도라든가 강원도는 도시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영역 자체를 도시로 보지 않고 강원도라든가 경기도 밑에 시가 있습니까? 시? 예, 밑으로 내려가서 기초로 내려가가지고 기초행정단인 시, 군 여기를 도시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군은 도시로 안 봐요. 공법을 공부할 때. 네, 그래서 보시면 서울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만 도시입니까?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네, 그러면 이런 도시가 2개 이상이 묶여 있으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광역계획권이 된다는 얘기예요. 광역계획권.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는 광역계획권이 실제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광역계획권이 어디냐면 그 연도 교재에서 이제 바로 이제 하실 건데 거기 32페이지 보세요. 자, 32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 핵심에 2가지 광역계획권이 있습니까? 있어요? 자, 왼쪽은 서울시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르는 거고 오른쪽은 청주청원 광역계획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광역계획권이 되려면 최소한 몇 개 이상 묶여야 됩니까? 2개 이상. 그러면 그 서울시부터 먼저 보세요.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도시입니까? 서울특별시 이렇게 외곽에 보면 이제 경기도로 나가서 경기도 구리, 하남, 성남 이런 데가 서울시 이렇게 인접하고 있죠.
그럼 서울은 그 경기도 하남이나 구리 이런 데랑 이렇게 서울 기능을 연계를 해야 된다고요. 서울시 혼자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고요. 도시 설계할 때. 그럼 주변 도시랑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개발하려고 주변을 이렇게 묶어준다고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30개라고 쓰세요. 실제 이게 제가 표시를 다 못해서 그렇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약 30개가 묶여 있어요. 그만큼 서울은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그럼 이게 서울시 광역계획권입니까? 네, 지금 묶을 때 잘 보세요. 서울시하고 경기도 성남, 경기도 과천, 경기도 안양 이런 데가 어디에 지금 보시면 이 서울시 밑에 성남시, 안양시 이런 데죠. 이런 데가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보시면 뭐 의정부, 양주, 고양시 이런 데가 서울시 밑에 이렇게 신데 이쯤 보시면 2개 이상 도시가 지금 묶인 거죠. 서울시를 하나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주변에 이런 시나 군들이 좀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개 이상 도시가 묶여 있으면 이걸 우리 뭐라 보니까 서울시 중심으로 해서 30개가 묶여 있는 서울시 광역계획권이 있는데 자 이런 거는 굉장히 크죠. 큰 광역계획권이에요. 서울시하고 경기도 전체가 다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근데 옆에 보면 청주, 청원 이렇게 달랑 2개의 도시만 묶을 수도 있습니까? 이거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서. 그러면 청주시하고 청원군도 원래는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별도의 도시였는데 기능을 이렇게 서로 보니까 그 청원군 안에 청주시가 쏙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행정 그 도시 위치가. 그럼 청주, 청원도 이렇게 기능을 연계하려고 묶어요. 그러면 청주, 청원 광역계획권도 있는 겁니까?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은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아예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자,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게 뭐냐면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 도시가 묶여야 됩니까? 그게 이제 묶는 스타일이 서울시 같은 스타일도 있고 청주, 청원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도시가 어디입니까? 도시. 자, 도시는 이렇게 아까 우리 행정청 이런 거 쓸 때 행정청 쓸 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고 도는 집어넣지 말고 도지사를 도는 집어넣지 말고 밑에 시, 군, 고기를 우리 뭐라 부르는 겁니까? 도시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묶음 친 데가 이게 도시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도시예요, 도시 아니에요? 아니고 서울특별시를 도시로 보는 거야. 서울특별시 전체를 도시로 보고 아까 서울특별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을 이렇게 묶으면 그게 서울시 광역계획권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 아예 쓰세요. 자, 우리 서울시 광역계획권은 국토부 장관님이 정합니다. 자, 이제 관청까지 할게요. 제가 선행하죠. 그 선행. 자, 서울시 이 광역계획권은 서울시하고 이렇게 주변 도시를 이렇게 묶죠. 자, 이렇게 서울시하고 주변에 경기도 이런 도시들을 이렇게 묶은 겁니다. 이렇게. 서울시하고 이 주변에 이제 경기도니까 경기도 성남이죠. 경기도 과천 같은 데니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자, 이렇게 서울시하고 이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을 묶었을 때는 이건 국토부 장관님이 이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정해주고 자 청주청원은 이렇게 쓸게요. 청주청원. 자 청주시하고 여기 청원군이라는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청주시하고 청원군도 이렇게 묶었죠. 자 묶으면 이것도 광역계획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2개 이상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2개 이상만. 아까처럼 30개 들어가도 되고 2개도 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자, 도지사님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렇게. 자, 이제 슬슬 이제 지저분해집니다. 이제 보십시오. 지금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것도 있고 장관님이 정하는 경우 여기 국토부 장관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가 정하는 경우도 있죠. 무엇을? 광역계획권을. 우리 항상 공법은 행정청이 뭐 한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묶는 거는 주민들이 묶어야 돼요. 행정청이 묶어야 돼요. 행정청인데 이건 장관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장관님일까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서울시하고 여기 경기도, 서울시하고 경기도 밑에 있는 도시들이 묶였죠. 영역이. 지금 서울하고 지금 경기도입니까? 묶은 지역이 경기도의 도시들이 지금 묶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권역을 묶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경기도보다 높은 누가 하셔야 돼요? 국토부 장관님이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다 통제할 수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거고. 자, 이 경우는요. 청주하고 청원입니까? 청주청원은 여기 청주시하고 청원군이죠. 그 청주시하고 청원군 위에는 누가 있어요? 네, 충청북 도지사가 있잖아요. 도지사가 있고 그 위에 장관님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위로 2칸 올라가지 말고 바로 직속 상관이 누가 하라는 거예요? 도지사가. 그러면 광역계획권은 지정하시는 분이 장관도 있고 누구도 있는 겁니까? 도지사. 이렇게 하나씩 개념을 세워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걸 도지사가 하셔야 되는 거죠. 청주청원은 충청북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다시 한번 이따가 보실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을 이렇게 묶고
거기다가 이제 계획을 세워주면 무슨 계획이 되는 겁니까? 광역도시 계획이다.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여기서 계획을 만들어주면 장기적으로 방향 세워주는 계획은 광역도시 계획이다.